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세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그 전보다는 이제 변동성은 좀 낮아진 상태에 있지만, 우선 공매도의 이슈에 의한 시장에서의 수급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원래 공매도 과거 이제 금지를 했던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최소 2주 정도의 그 여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그거에 대한 쇼커버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이제 섹터별로 이 쇼커버링에 대한 순환매 관점도 좀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다음 주까지도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지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이 펀더멘탈 장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우선 그 적극적인 어떤 매매 전략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선은 그 다음 주 정도에까지는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2차 전지 종목들 외에도 주가나 거래량이 폭등하는 ETF나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공매도 물량에 대한 지금 그 해제, 쇼커버링 물량보다 지금 이 해제 거래성 물량이 쇼커버링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 기업들 2차 전지 쪽에서의 기업들의 적극적인 어떤 주가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관점은 좀 제한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런 좀 그 환경 속에서도 이제 반도체, 자동차 같은 이 우리나라 대표 이 전방 기업들이 이 수출이나 이런 걸 보고 또 이제 이익 전망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선별하는 전략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주가가 지금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안 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어디론 그런 시장이긴 한데 우선 적극적인 매매 전략으로 현금화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좀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시장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혼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 공방도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성 데이터 전문 업체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업체입니다. 하지만 29% 넘게 빠지면서 주가는 15,9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으로는 27%대까지 밀렸는데 지금 하한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24,550원 선을 가리키면서 윗골이 좀 길게 단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퓨릿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입니다. 4%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1,26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태광 살펴보겠습니다. 피팅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3% 넘게 빠지면서 주가는 14,3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드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3%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지금의 주가는 75,700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퓨릿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IT 산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재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또 최대 주주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 이 소식에 최근 강세를 보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퓨릿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등장하기 전에도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퓨릿 같은 경우도 이 산업용 쪽에서의 이 반도체, 여러 가지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화학 소재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퓨릿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그 상장하기 전에도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았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퓨릿은 잘 사업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저순도 이 원료를 정제하는 기술 쪽에 본다고 하면은 퓨릿이 굉장히 좀 이 신너 쪽에서는 이 어떤 글로벌적으로도 강자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 퓨릿에 대한 전방 기업들, 반도체 전방 최대 기업들, 디스플레이 최대 기업들은 계속 이제 퓨릿과의 끈끈한 어떤 고객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지분 이슈나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더라도 이 밸류 측면에서 이 퓨릿은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 외형 성장이 거의 50%까지 계속 이루어졌었죠. 그런 부분은 역시 대형 고객사가 확대가 되면서 퓨릿도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이 이제 상장까지도 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최종 공급되는데 이 부분이 이 퓨릿 매출의 거의 5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 동진 세미캠이나 다우 이 케미칼 여러 가지 쪽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퓨릿의 SK 하이닉스 쪽에서 든든한 고객사에 대한 매출을 비중을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좀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인 고객사를 좀 계속 퓨릿이 확보하고 나가고 있죠. 연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인텔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얘기가 좀 들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는 게 바로 이제 리사이클링 사업이죠. 여기로 2차 전지 소재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성장 중이었던 섹터가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지금 수급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통화 정책도 지금 기축 기조도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퓨릿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가도 퓨릿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그 부분도 지금 반도체 쪽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퓨릿을 오늘 좀 떨어졌을 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퓨릿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우하향 기조를 그리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우선 버티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주가가 좀 거래량이 터져서 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전 버티는 전략을 좀 1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역시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부분 역시 퓨릿이 이 다우케미칼과 동질세미칼에 대한 납품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계획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14,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좀 10,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릿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 라인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태광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빠지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태광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업체죠. 뭐 그러기 때문에 태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매크로 지표, 조선 업황의 매크로 지표와 좀 관련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게 이제 이 유가죠. 유가가 좀 상승세를 좀 계속 보여주어야 이제 조선 업황도 좋아지는 모습을 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지정적 리스크 때문에 고유가 상태에서 좀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황이 태광의 주가도 지금은 좀 약간 약세로 좀 돌아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뭐 영업이익 3분기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18% 이상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조선 업황 사이클도 최근에 좋죠. 우리 전방 조선 기업들이 흑자 전환이나 수주에 대한 부분에서 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선 그 업황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태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그 조선 쪽뿐만 아니라 이 플랜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양 플랜트나 이쪽에서의 이 수주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태광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쪽이 피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근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 피팅 쪽에서의 이 가장 큰 어떤 좀 기술력이나 제품의 질에 우수한 걸 검증되고 있는 태광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매수 관점을 좀 오늘 떨어졌을 때 한번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경쟁 업체가 이제 뭐 성광밴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광 같은 경우가 뭐 중동이나 좀 아시아 쪽에서의 매출에 좀 비중이 있다고 한다면 성광밴드는 약간 미국 쪽에서의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라서 약간 결은 좀 다른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피팅이나 여러 가지 그 스테인리스나 그러니까 태광 같은 경우에도 같은 어떤 제품이라도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 쪽으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제품이라도 이 사업 부분을 좀 이 제품도 그렇고 사업 부분을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 쪽으로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좀 3분기 이 영업이익이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사업 부분 봤을 때도 플랜트용 기자재 조선 이쪽이 거의 90% 가까이 되죠. 하지만 최근에 중요한 게 2차 전지용 기자재 쪽이 10% 두 자릿수의 비중을 높게 차지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2차 전지용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계속해서 좀 가져봐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2차 전지 너무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태광에 대한 또 펀더멘탈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가는 분위기도 한데 하지만 이제 태광은 지금 현재 사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좋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주 자체도 좋고 사업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사실 차트를 지금 일봉으로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우하향 기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매수라는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그래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저점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지도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우선 손절가,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12,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더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죠. 지금은 또 수급적인 면이 시장을 움직이는 게 거의 과반수 이상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손절가를 지키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28,000원 이상 제시하고 있습니다. 3분기 호시 쪽도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이 증권사들도 이 태강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28,000원 이상 이 정도 28,000원 부분이 그냥 높게 제시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PR을 내년 EPS의 14배를 뭐 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밸류가 동정 PR을 봤을 때도 굉장히 높죠. 근데 14배라는 수치는 뭐 크게 좀 높다라고 좀 느낌도 안 들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28,000원에 대한 이 이상의 좀 가격은 목표 주가가 더욱더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을 제시하지만 16,000원 돌파했을 때도 저는 오히려 좀 더 추가 매수 관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손절가 12,000원을 지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광에 대해서 매수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손절 라인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1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6,000원이지만 이걸 돌파한다면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유니드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4분기부터는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비료 가격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커지면서 유니드의 가성 칼륨에 대한 가격 상승과 또 수요 증가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또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동안 좀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이 8억이었죠.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90% 이상 지금 감소한 수치인데,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그 전에 이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좀 많이 예상을 했죠. 왜냐면은 이제 재고 관련 손실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적자에 대한 의견이 좀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흑자를 기록하는 걸 봤을 때는 지금 그 중국 법인의 고가 재고도 대부분 소진되지 않았나라고 좀 느낌이 드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이제 4분기 실적은 이제 원래대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지금 1억 가까이 좀 하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유닛에 대한 관심은 좀 지금 좀 다시 가져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가나 원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스프레드죠. 3분기 대비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이제 뭐 저가 원재료 투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4분기 쪽에서의 마진이 오히려 좀 추정치가 지금 1억 가까이 좀 되고 있는데, 그 이상 해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이 나와주면서 이 비료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사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드의 이 염화칼륨에 대한 염화칼륨에 대한 수요는 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 유니드의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저효과 그리고 좋아지는 모멘텀이 주가에 좀 많은 반영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건 시장 영향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뭐 추가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역시 뭐 중국 법인 쪽에서의 적자가 중단됐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중국 법인 쪽에서의 실적이 계속 이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유니드에 대해서 기저 효과와 그리고 좋은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의 주가도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분석을 해주셨지만 사실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매수 전략을 주셨지만 상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우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좀 괜찮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신규 매수가 좀 적당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코너가 지금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한 구조 전략인데,
근데 우선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좋은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지금 특히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이 떨어지는 하락 랠리가 이어지는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 매수에서 이 유니드의 어떤 비중을 좀 높이는 과정은 좀 힘들지 않나. 오히려 좀 신규 매수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어떤 손을 대보는 그런 과정이 유니드한테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저평가 구간 쪽에서의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우선 그 신규 접근도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년 실적 기준으로 또 이 지금 주가 수준이 PER로 본다고 하더라도 7배 이하입니다. 최근에 좀 올라와서 7배 내외로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오늘 떨어졌을 때도 더욱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유니드에 대한 전략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매수를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데 우선 중국 법인 쪽에서의 가동률 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말씀드렸던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에 대해서 신규로 매수를 해봐도 좋겠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고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5,000원, 손절 라인 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HP 테크놀로지 오늘 시장과 대비했을 때도 약보합권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때 짚어주신 이후로 수익률은 한 5%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반도체 IT와 관련한 기업들은 조금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종목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수급을 놓고 체크를 해드려 보면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공매도 금지가 결국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이 억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그 월요일에 상승한 부분에 이제 대다수의 이제 이 매물이 실망 매도 혹은 차익 매도 물량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효과가 어디서 지금 찾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이 반도체 IT라든지 2차 전지가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IT에 지금 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놓고 보더라도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죠. 뭐 금액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기다려볼 만한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장점이 이제 3개가 있다라 그랬죠. 첫 번째 2차 전지 테스트 장비, 네.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테스트 장비, 세 번째 OLED 테스트 장비. 그러니까
여러 산업에 지금 걸쳐서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HB테크놀로지 없으신 분들도 저는 신규 매수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테크놀로지 조금 더 바라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짚어주셨는데 세 가지 중에서 지금 OLED 쪽에서는 증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가 네. 반영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내년 상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애플에서도 아이폰 관련한 OLE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제 가격 협상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즌은 일단 내년 1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고려를 해보면 OLED 쪽은 지금이 가장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떠한 그러한 이 상승 변동성을 지금 보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다소 좀 적거든요. 네. 그래서 천천히 움직임에 시청자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만큼 저는 포트 안에 한두 종목은 꼭 OLED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조금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고 짚어주셨고요. 반도체와 관련한 종목들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공략을 해주셨는데 네. 8%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난달 5일에는 심텍을 공략을 해주셨어요. 역시나 네. 5%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그래도 반도체주들 견조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전략 저희가 어떻게 좀 짜야 할까요? 이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먼저 해주시고요.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심텍도 그렇고, 혹은 이 두 종목이 아니더라도 네.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굉장히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었던 위치에서 한번 좀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관련 대표 기업들도 최근에 고점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다소 침체 국면을 좀 맞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의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극명하게 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점에 대한 이 수급 부담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굉장히 어두운 터널이 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계속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 주가는 그것을 미리 선반영되어 올해 4월부터 쭉쭉쭉쭉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이들이 이제 시장에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 네.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3분기 이제 막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벌써부터 논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런 이슈가 없더라도 수급이 강하게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수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한 상황이에요. 네. 아무리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사는 것만 해도 벅차 있는 상황. 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되려 그들은 올라가는데, 대형주 IT 투톱은 올라가는데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오늘 다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요인이 그 수급의 부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어차피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상승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수익률에 너무 만족하시기보다는 올해 연말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지금 부재한 상황인 만큼 연말까지 두고 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마감까지는 오늘 12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힌트는 애플 걱정은 하지 말자고 주셨네요. 그럼 애플 관련주인 것 같아요. 뭐 애플하면 뭐 가장 먼저 그렇죠? 떠올리시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저 지금 머리 약간 살짝 동동 떠다니긴 하지만 네. 저희 섹터를 공개해야 되니까 네. 섹터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애플 관련주로서 모바일 쪽 부품을 한번 우리가 네.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이 주가가 올라갈 만한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면 지금 매수 적기다. 한쪽에서는 너무 먼 미래의 실적까지 당겨왔기 때문에 지금의 PER은 말도 안 되는 고평가다.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주가를 올림에 있어서 굉장히 명확한 명분이 지금 필요한 상황 속에 명분은 숫자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OLED도 그렇고 최근에 수출 데이터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쪽이 모바일이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실 이제 모바일 하면 여기서 이 산업이 얼마만큼 더 커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어느 시점부터 애플의 아이폰도 삼성의 갤럭시도 신선함을 오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그 부분은 동일하게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예전보다 폭발적인 판매량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아이폰 15가 이번에 그 부분을 좀 깨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폰 15를 잘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대내 변수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판매량이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지금 좋은 판매고를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해외 매출 전체 100% 중에 40%가 애플사라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삼성도 더 분발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네. 상황인데 일단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애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애플사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네. 이 기조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수혜를 저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아이폰 15 미국과 유럽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지만 네. 중국에서는 판매량이 좀 저조하다. 중국에서는 오히려 오포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자국 브랜드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나 시간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가니까 중국에서도 아이폰의 판매량이 점점 가속도를 붙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애플 관련주들을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 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된 이슈를 지금 이 시점에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먼저 이제 힌트를 주셨을 때부터 떠오르는 종목이 있긴 그렇죠. 했었거든요. 이 종목이 맞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정가 베팅할 종목 LG이노텍 맞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다른 종목을 좀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뻔히 아는 이 기업을 제가 설명을 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좀 불편함이 있어서 LG노텍이 아닌 다른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제 가지고 오려고 했었으나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이 확신이 조금 크게 앞서 있는 종목을 저는 트레이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면서 변동성을 기대하며 그러니까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잡는 그런 공격적인 트레이딩보다 조금은 안정적인 기업을 컨택하고 트레이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을 고민하다가 오늘 LG노텍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LG노텍 전체 매출의 70%가 광학솔루션 사업부에서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광학솔루션 매출의 80%가 네. 애플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애플 관련주를 엮였었던 가장 대장주가 바로 이제 LG노텍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BH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고 또 덕산 네오록스와 같은 기업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애플 밸류 체인에 걸려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부터 아이폰 15가 그렇게까지 흥행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먼저 선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내니까 당연히 주가도 자연스럽게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LG노텍에 대한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나오는 날 제가 가장 유심히 보는 것은 이 종목이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갭상승 이후에 일단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인지 이것을 내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네. 오늘 갭상승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력이 장 후반부까지 지수의 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되었다라는 것에 저는 네. 굉장히 좋은 한 표를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결국엔 이 아이폰 애플 쪽에 이제 이 매출을 캐시카우 역할로 삼아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LG노텍이요. 그럼 여기서 이 자금들을 어디 쪽에 그러면 새롭게 쓸 것이냐? 결국 이제 카메라 모듈은 일단 지금 당장은 모바일 쪽이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붙어서 이제 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갖게 되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고
향후에 다가오는 미래 먹거리로서 자율주행 쪽에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라고 했을 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저는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없으신 분들 또한 신규 매수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F량 매출이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모멘텀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짚어주셨는데 LG이노텍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지수 자체는 양대시장 모두가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지만 3%대 강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좀 길게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손절가는 2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이 강한 투매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네.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2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27만 원이 저는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요? 네, 단기적으로는 27만 원이라는 가격대의 저항 매물이 좀 있기에 이것을 바로 넘어간다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단기로는 27만 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27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30만 원을 목표가로 한번 잡고 대응을 해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LG이노텍 짚어주셨고요. 손절가는 22만 원 잡아주셨는데 목표 주가 두 가지로 잡아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27만 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30만 원까지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호가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도 계속해서 혼조 양상을 펼치던 우리 증시는 지금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 다시 또 강보합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0.08%의 강세로 2,423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2%의 약세로 800선 간신히 지지하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801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하고 있지만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의 이 부족함 네. 때문에 이 시총 상위 두 종목만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남은 이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참 지금을 오히려 지금 역설적으로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잡을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홀딩스 하나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더 두고 시차를 좀 두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떠한 뉘앙스로 좀 변하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우리가 한번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전일 이 글로벌 증시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WTI 유가 선물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해줬습니다. 불과 지금 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하마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러면 또 유가가 정말로 또 100불이 넘어가지 않겠는가라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걱정은 기우였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지금 유가의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항공주들이 또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좀 보였죠. 뭐 최근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 아시아나만 움직이는 좀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 LCC 항공사들 특히 실적이 잘 나오는 쪽 에어부산이라든지 진에어 TA항공이 같이 이제 많이 움직였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핫하죠. 네. 지금 비트코인 ETF 출시 이슈가 있다 보니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오늘도 좀 시세를 내줬고 하지만 이제 시세를 내줬던 대장주가 오늘은 위지트라는 기업이 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상화폐 시장 가서 하시는 게 맞다. 네, 그게 맞겠죠. 네. 그것을 주식시장에 가지고 와서 대입해서 트레이딩하다가 물리게 되면 그냥 어떻게 뭐 손절 빼고는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어제 굉장히
강했었던 섹터, 하지만 오늘은 상대적으로 어제 대비해서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쪽이 게임주인데 네. 어제 그렇게 강했으면 오늘 하루 정도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또 새로운 얼굴이 하나 오늘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액토즈 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은 오늘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지금 게임주가 공매도 금지의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첫날에는 2차 전지였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니까 게임주가 가장 지금 핫하게, 가장 또 강하게 그 수혜를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효과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이 지금 게임주라고 좀 짚어주셨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사실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양대 시장은 지금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옵션 만기일인 만큼 마감까지 계속해서 흐름을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주들의 분위기도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은 엇갈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코스닥 시장은 낙폭을 좀 키워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도 장중의 하락보다는 조금 만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통업종이 2%대 강세로 가장 큰 상승률을 짚어줬고요.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이 1%대, 비금속 광물도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니까요. 여기에서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락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강세를 보였던 업종은 방송 서비스 업종입니다. 1%대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 안에서 강세를 가장 크게 보였던 종목은 CJ ENM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세 연속성을 이어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통신 방송 서비스가 1%대,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강보합권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산타넬리냐 아니면 추가 조정이냐, 시장의 방향성과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먼저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시장의 횡보에 대비해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께서는 산타넬리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펀더멘털 장세 회귀 예상이 되면서 실적 기반으로 저가 매수를 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IT와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 관점, 고성능 반도체와 의료 AI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이번 주 주봉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저는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이 업종 종합 차트, 코스피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바로 주봉 차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윗꼬리가 길지만 양봉의 형태를 좀 띠고 있어요, 코스피가.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윗꼬리가 길지만 여전히 양봉의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내일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돼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으로 이번 주 주봉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또다시 한번 이 박스 하단,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느꼈었던 최저점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모든 지금 이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보면 공매도는 한시적인 이슈였을 텐데 그것은 일단 먼저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의 3분기 실적 시즌이었는데 이 실적 시즌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급의 변화 때문에 조금 퇴색이 된 게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주가를 올릴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좀 부재. 그렇다고 또 내릴 만한 이 모멘텀이 이슈가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메이저 주체들이 우리 시장을 얼마만큼 매력적으로 봐주느냐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냉정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I를 제외하고는 타 섹터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금요일 날 내일 약간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주봉 자체가 양봉으로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으나,
내일 조정이 나와서 음봉으로 주봉들이 다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다가오는 한 주는 최대한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한번 노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간의 흐름을 먼저 짚어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그래도 내일장에서 저희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결국엔 네. 지수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오려면 두 가지죠. 반도체 IT의 외국인의 수급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 첫 네. 번째.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의 낙폭들이 좀 큽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랫꼬리를 좀 달려주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셀 쪽 기업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네.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좀 더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쪽에서의 반등력이 좀 나와줘야 된다. 특히 이쪽에서 반등력이 나와주려면 오늘 저녁에 이 미국장에서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루시드가 기술적으로든 어떻게든 양봉이 좀 나와줘야 우리가 한번 내일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을 먼저 바라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체크해야 될 일정들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CPI 관련한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 지표 발표 전에는 언제든지 이 경계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파월의 연준 의장의 뉘앙스를 놓고 보면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올해까지는 금리가 이제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쪽은 단기간에 수급에 이제 변화만 주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지금 떠도는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요소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주말 사이에 정말로 뇌피셜이 아니라 정말 오피셜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이 비중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보자고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또 시작에서는 스텔스 물질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였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방산과도 관련된 것 같은 만큼 네. 미래에서는 좀 다른 판도가 나타날까요? 워낙 뉴스가 없다 보니 네. 그런 지금 뭐 초전도치에 이어서 뭐 스텔스까지도 지금 이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과연 연속성을 띠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가 좀 붙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보다 더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다라는 이유가 유럽 쪽에 이제 우리가 진행되어야 할 납품이 좀 지연됐어요. 이연됐는데 그것들이 먼저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고 모든 우리가 악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방산주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조금은 더 지켜봐도 되는 구간에 지금 돌입했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의견을 좀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입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모주로 4가지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사실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주위에서는 공모주로 입성하면 다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업단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뭐 그것도 그렇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오늘 뭐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네. 대한 상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기업은 상장한 이후에 유통주식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유통주식 비율이 적다라는 게 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작은 돈으로도 주가가 조금 펌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이번에 IPO는 좀 피했다가 상장하고 나서 봐야지 했던 그 물량들이 오히려 상장한 이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뭐 그 상장 이슈는 기업별로 시장의 분위기별로 좀 다르겠으나 많은 기업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금 스케줄은 아무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밖에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주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스케줄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스케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퓨릿과 유니드, 태광 세 종목을 구제해 드렸습니다. 퓨릿에는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유니드와 태광은 반등 모멘텀 속에서 추가 매수가 좋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LG 이노텍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모바일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요. 애플 아이폰의 신제품도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성과가 기대되는 만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수급의 지속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